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 뜻밖에도 가수 이문세 씨의 노래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이 발표 자료 화면에다가 이문세 씨의 노래 가사를 띄워놨던 건데요. 바로 이 노래 가사였습니다.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이제 그대를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자, 나는 기억을 못한다. 그 사람이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한다. 이문세 씨 노래 가사인데 바로 고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했다 또는 기억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의 발언 내용을 아마 빗대어서 저렇게 노래를 인용한 것 같습니다. 이 법원에서는 가수 아이유 씨 이야기도 등장했고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궁예관심법을 예로 들면서 또 반박을 했다고 그러는데 왜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사실 형사 공판 절차는 상당히 엄중합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형사처벌의 기로에 서 있는 거고 뭐 구속수감이 될 수도 있는 절차인데 검찰이 이런 식의 구형을 하면서 노래 가사를 띄우는 건 대단히 이례적이죠. 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증거와 사실 팩트에 기반해서 본인들의 공소유지 입장을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노래 가사는 기본적으로 비유와 어떤 그런 문학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과연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법적 수사에 해당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왜 궁예관심법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냐면 나는 김문기 전 처장이란 사람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알지 못하였다. 그 이후에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슈가 돼서 그때 내 인식하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거짓말을 했다라는 이유로 기소한 겁니다. 본인이 대선에 당선되기 위해서 이 대장동과 연결고리가 있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이야기했다는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상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선 판사가 유죄의 심증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되느냐. 정확하게 김문기 전 처장이라는 사람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알았구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구나. 이거 검사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심의 영역을 진단하는데 얼마나 많은 증인을 부른 겁니까? 50명 이상이 지금 이 재판에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을 지연한다고 비판할 게 아니라 이런 식의 공소를 통해서 많은 증인들이 현출될 수밖에 없었던 이 사실관계 그리고 이 재판의 특성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형도 2년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제대로 검찰이 아주 무딘 칼끝을 던지면서 지금 2년이란 최대치 이게 말에 대한 겁니다. 어떤 본인이 알고 모른다에 대한 것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느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형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게 사법 정의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 어떤 목소리도 힘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검찰이 또 이 결심 공판에서 노래 가사 예만 들었던 건 아니고 또 굉장히 야당 대표에 대한 구형인 만큼 굉장히 신중하게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확인된 거는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한 징역 구형인 만큼 가상의 이재명 대표를 세워두고 검찰에서도 기소 이 의견을 말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까?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만큼 공을 들여서 이제 최종 논고를 한 것이고 그래서 PPT도 만들어간 것이고 노래 가사도 거기서 이제 인용이 된 것이죠. 그 조금 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반론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백현동 같은 경우에 협박으로 느껴졌다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협박이 있었다라고 국정감사장에서 분명히 공표를 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판넬까지 만들어 갔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당시에 혁신도시법 43조 6항에 의해서 지자체장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요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회신 공문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법조문을 언급해가면서 국토부 공문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공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의 그 백현동 특혜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죠. 그리고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도 단순히 개인의 기억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8일에 걸쳐서 총 4번의 방송에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했고 그 첫 번째 이야기하기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고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대장동 의혹과 본인을 분리하기 위해서 김문기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고 했어야 되는 입장인 것이죠. 네네. 그런 것은 결국에는 본인의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양형위원회라는 홈피가 있어요. 네. 거기 가면은 저같이 비법조인도 양형 기준을 잘 볼 수 있게끔 상세히 설명이 잘 돼 있거든요. 네. 그거 보면은 왜 검찰이 그렇게 구형을 내렸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과도하다고 정치적 수사를 쓰는 건 뭐 그렇겠지만 검찰이 무리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 지난주에 있었던 1심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는요, 최후 변론을 통해 어떤 말을 할지 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죠. 18분 동안 본인의 무죄를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눈에 띄었던 점은 검사들을 향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반면에 재판부를 향해서는 굉장히 읍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최후 진술을 통해서 어필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맞이한 이때 김민석 최고위원이요, 더 독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미래 민주당에겐 역겹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조국 혁신당을 향해서는 상한 무리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아주 작정하고 말을 하기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한 저 내용들은 사실 그 내용은 다른 건이에요. 네네. 지금 그 새로운 미래 쪽에다 얘기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형에 대해서 그 새로운 미래 쪽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법에 심판을 받는 일밖에 안 남았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찰이 너무 그 과도한 그 수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무죄 취지를 주장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미래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네. 또 지금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그 지방 이제 그 10월 16일 날 재보궐 선거가 있는데 재보궐 선거에서 어떤 경쟁 관계가 지금 격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하신 것 같고요. 네. 지난 19일 날 있었던 국회 본회의에서 최혜병 특검법 그 통과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국 대표가 참여하지 않았던 부분에 네. 대한 지적이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조국 대표가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문자 메시지를 또 비난하는 내용으로 보내면서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기도 했었죠.